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머리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최고의 드레스업인 휠, 그 중에서도 하이림과 로우림의 비교, 그리고 휠에 따른 언덕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휠 시리즈로 해서 뭐 U 쉐입이라든지 V 쉐입, 그리고 여 앵글에 대한 저항, 회전 무게, 캄테일 이런 거의 주제에 대해서도 2편, 3편, 4편 이렇게 영상을 또 계속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자전거에는 이제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이제 무겁고 낮은 프로파일의 기본 휠을 달고 출고가 되는데요. 많은 라이더들이 멋이라든지 성능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카본이나 미들 하이림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하이림을 끼면은 에어로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빨라진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왜 빨라지는지, 또 어떻게 이게 빨라지는지, 또 얼마나 빨라지는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림과 로우림의 차이 중에서 가장 쉽고 또 직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무게가 되겠는데요. 같은 재질과 디자인이라면 하이림이 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MB 2.2의 경우 앞뒤 림의 무게는 798g인데 MB 7.8의 경우에는 앞뒤 림 무게가 1199g으로 약 400g, 한 50% 정도의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게 되죠. 물론 하이림의 경우에는 스포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이점으로 인해서 휠을 세트로 비교를 해보면은 1302g과 1670g 이렇게 해서 368g의 차이로 그 차이가 좀 적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하이림이 기본적으로 로우림보다는 무겁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로드 자전거는 이제 어필에서 레이스의 향방이 많이 갈리는 만큼 무게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많은 라이더들이 하이림은 평지용, 로우림은 언덕용 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는 70kg의 라이더가 약 250W로 남산 어필을 한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1kg의 자전거 무게 차이는 약 4.23초, 하이림과 로우림의 이제 MB 7.8과 2.2인 차이인 368g의 차이는 1.56초의 차이, 혹은 이제 4W 미만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또 라이더가 내는 파워가 더 높다면 이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에어로 효과를 뺀 무게만의 효과가 되겠고요. 하이림이 로우림에서 대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공기의 흐름을 덜 방해해서 난류가 생기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난류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뒤쪽에서 드래그를 발생시켜서 더 느려지게 만들죠. 이제 공기 저항이라는 거는 보통 상대적인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저항과, 이제 공기가 유체니까 이 유체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저항을 내는 거죠. 그리고 물체 표현에 대한 마찰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친 서페스거나 털이 수북한 팔 이런 경우 더 많은 저항을 내는 그런 식이죠. 집사에서 이 부분의 저항을 줄이겠다고 휠에다가 이제 골프공처럼 딤플 같은 모양을 이제 써서 마케팅을 하는데요. 사실 자전거의 속도에서는 이게 레이놀즈 넘버가 나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단순히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이제 회사에서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은 휠은 진행 방향으로 이게 구르게 되기 때문에 휠의 아래쪽은 자전거의 진행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6시 쪽을 보시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휠이 만들어내는 저항은 휠의 상부에 집중됐다고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람 저항은 자전거가 움직이면서 공기의 흐름을 이미 흐트려 놓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구조물일수록 더 저항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휠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많은 저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앞휠이 에어로 한 게 뒷휠이 에어로 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앞휠이 더 깊은 게 뒷휠이 깊은 것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앞휠은 조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타임 트라이얼이나 에어로 세팅을 했을 때는 앞휠을 낮게 하고 뒷휠을 깊게 혹은 아예 메우는 디스크 휠로 쓰게 되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에어로만을 따진다면 앞휠이 깊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하이림과 로우림의 이제 에어로 성능은,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끝도 없게 되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림이면은 이렇게 휠의 세시 부분, 이 부분이 더 기니까 바람을 더 잘 가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로우림이나 하이림이나 디스크 휠이 아닌 이상 이제 림부터 허브까지 오는 빈 공간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길수록 더 좋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공간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저항의 차이는 휠의 12시 방향에서 오게 됩니다. 자전거 속도의 2배로 구르고 있고요. 12시 방향은. 그리고 위쪽에 이제 하이림을 보시면은 공기가 이렇게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로우림과 하이림을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공기를 흩트려 놓게 될 때 이거를 이제 더러운 공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하이림의 경우에는 이런 더러운 공기가 생기는 길이가 로우림에 비해서 훨씬 짧게 되기 때문에 하이림의 경우에는 공기를 덜 어지럽히면서 뒤로 보낼 수 있고요. 이는 난류에 의한 드래그를 줄여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림이 로우림 대비 이제 공기 저항이 더 적은 이유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평지에서는 당연하게도 하이림이 30W 이상의 파워를 세이브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언덕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이제 CDA라고 해서 공기 저항 계수라는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하이림이 로우림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평지에서 350W로 이제 순항을 할 때 44.6km/h로 가거나 45.4km/h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속력으로 보면은 1km가 이제 크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작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언덕과 뭐 평지 이럴 때 이제 휠의 높이가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뭐 서벨로라든지 플로우라든지 뭐 NB 뭐 이런 휠 제조사들이 수도 없이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요약을 해드리면은 약 2%의 어필이라면은 하이림이 2.8kg 이상 무겁지 않은 이상 로우림보다 하이림이 더 적은 파워로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약 4%의 어필이면은 이게 940g 이상의 차이가 아닌 이상은 하이림이 더 적은 파워 혹은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가 됐을 때는 이제 390g의 차이가 나야만 같은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NB 7.8과 2.2 무게 차이가 368g인 걸 기억을 하시면은 대략 6%의 어필인 경우 그 둘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10%의 어필에서는 그 수치가 이제 50g까지 떨어지고, 이건 보통 로우림이 50g보다 항상 더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0% 정도 되면은 항상 로우림이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내는 파워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고 바람 저항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잘 타는 라이더일수록 하이림을 타는 게 좋겠고요. 아주 또 이거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보통 프로들의 경우에는 8%까지는 하이림이 더 유리하고, 이제 그냥 레저로 즐기는 이제 레크레이션 라이더의 경우에는 한 5% 정도까지는 하이림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제 많은 견수들을 이제 간단하게 축약을 했고요. 휠의 강성이라든지 가속, 감속에 따른 관성, 측풍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언덕이 로우림이라는 이 공식이 항상 맞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언덕까지는 하이림이 낮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들, 강성이라든지 림 모양에 따른 변화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휠 시리즈 영상을 다루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으니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제 채널에 이제 레이싱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 타는 사이클리스트들이 궁금했던 점들, 이런 거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는 영상도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이제 구독자님들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알고 싶었던 점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보시면서 이제 영상이 너무 짧다 혹은 너무 길다 아니면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찍을 영상에 반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